안녕하십니까. 건물 경제학내과 양세진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안내 양성 결제를 발표받게 됐습니다. 일단 미용영 선생님 두 분 너무 대단하시고 저 강의 준비 어떻게 하셨나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에코도 저희는 아웃타워 LA 비교해서 아웃타워 LA 좀 더 큰 것 같으면 좀 재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사이즈 위치까지 이제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LA 심스네스가 하면 이제까지 저는 에코 할 때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또 10분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공부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좀 되게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조금 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강내 양성결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해만지오마고 그렇지는 지지난주에 한 챕터를 해만지오마만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로 선호를 하면서 양성결제 거의 해만지오마하고 시스트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스타시스 HCC도 간간히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해만지오마 봤기 때문에 해만지오마 가지고 있었고 다른 분들도 뭐 저보다는 훨씬 경험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다른 양성결절의 경우 볼 기회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한 거 잠깐 리뷰를 하면 해만지오마의 티피컬 파인딩은 웰 디파인드 마진인데 약간 몽골몽골한 오블레이션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호모지너스하고 하이페르에코익하다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라 했고 이제 소nom의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안쪽에 저에코의 스팟들도 물론 보이는 헤테로지너스한 게 좀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어커스트 이낸스먼트를 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게 아무래도 혈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코스트 이낸스먼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티피컬 파인딩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 설명드렸고 비정형적인 혈관중의 파인딩도 좀 알아야겠다 해서 안쪽에 괴사된 부분이나 출혈, 반응 이런 변성으로 인해서 저에코가 동반된 이런 믹스드 에코의 보일 수도 있고 주변 간 실질에 따라서 이 해만지오마의 고에코가 이런 저에코나 등에코 등으로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는 해만지오마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헷갈리는 것 중에서는 하이퍼에코의 림이 있으면 해만지오마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겠다. 이런 크게 두 슬라이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할 리버 메스 중에서 말리그넌트 tumor는 조경 원장님께서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비나인 튜머 중에서 해만지오마를 끝냈으니까 제일 많이 보는 시스트는 뭐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넘어가는데요. 거기서 조금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거 몇 가지 케이스 하고 포칼 노드라 하이퍼플라지아가 서양에서는 해만지오마 다음 내지는 뭐 해만지오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빈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지는 제 경험에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지만 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고 해만지오마만큼이나 많이 보는 포칼 스페어드리즘하고 리버 앱세스 요 경우에 대해서 저 케이스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노로 리버 메스를 볼 때 솔리드 리즈는 감별하지 않는다라는 영상학과 쌤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리드 리즈면 병변이 있고 CT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CT를 꼭 찍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봐야 될 게 병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병변이 지도형이냐 원형이냐 그 경계는 레귤라하냐 또는 명확하냐 불명확하냐 그 내부 에코는 어떠냐에 따라서 보면은 시스트는 내부 에코가 무에코이면서 경계가 명확하고 레귤라한 원형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누가 봐도 시스트하고 넘어가 버리게 될 것이고요. 포칼 패스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GB 옆이거나 그리고 포탈 베인 옆이거나 하면서 모양이 지도형 그래서 롱지튜드널 뷰와 트랜스퍼스 뷰를 바꿔가면서 보는 위치를 바꿔가서 하다 보면 명확한 메스처럼 보이지 않고 지도형처럼 보이면서 경계가 약간 불명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저에코로 보인다면 또는 믹스드 에코나 고에코로 보인다면 포칼 페스페어링이나 포칼 페 디포지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처럼 경계가 명확하면서 레귤러하고 원형을 보이면서 고에코를 보인다면 해만지오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모양, 경계, 내부 에코를 중심으로 비나인 튜머들을 조금 감별하면서 CT를 꼭 찍지 않고 팔로우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팔로우하는 능력들을 키워보자는 저 취지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포칼 페이스 페어링하고 포칼 페이스 디포지션을 이재중 원장님 자료를 통해서 사진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칼 페이스 페어링은 GB4사 그리고 S4
그 다음에 서브스캡슐라 에어리아에서 이런 부분에서 베슬 주변으로, 포탈 베인 주변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고, 이것을 뷰를 롱지튜드로 바꾼다면 또 이런 원형의 모양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모양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두 번을 바꿔와서 보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지도상의 불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주변보다 저에코로 보이는 부분, 또 위치상 GB 옆으로 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포칼 패스 베어링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칼 패스 디포지션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지도상으로 보이면서 주변보다 고에코를 보인다면 포칼 패스 디포지션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리버 업세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리버 업세스는 잘 아시다시피 담도를 통해서 세균이 올라가서 간 내에 세균이 전파돼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되어 있고, 충수염이나 개실염, 염지성 장질환 등에 의한 모였던 세균들이 포탈 베인을 통해서 간으로 전파되면서 리버 업세스가 생기는 경우가 그다음 하겠습니다. 또한 sepsis 등으로 혈관을 통해서 혈관성 침륜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소노 파인딩이겠는데요. 리버 업세스의 소노 파인딩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매우 다양한 모양과 에코,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아주 다양하고 시간에 따라 좀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따른 모습들을 각각을 잘 살피다 보면은 리버 업세스를 진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는 헤파타이티스처럼 주변의 실질 에코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아이소에코 리즘에서 마치 포칼 패 디포지션 같은 그런 모습 모양으로 좀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헤파타이티스의 형상을 나타내다가 얼리 스테이지에 잘 경계가 지워지지 않는 고에코 병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사진으로 다시 확인할 거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쪽에 리퀴팩션 되면서 그 아네코이가 리즌을 포함한, 그리고 바깥쪽은 그 그래놀로마 조직에 의해서 고에코로, 그리고 그 원래는 캡슐이 지어지면서 보이는 그런 그 간 농양의 성숙 과정에 따라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좀 다 볼 거고요. 또한 내부 에코나 위치 성상에 따라서 내부 에코가 균질한 경우도 있겠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거칠고 복잡한 믹스드 에코의 리즌이 보이면서 그 내부의 격벽 내지는 그 외부의 경계를 지어준 격벽이 보일 수 있겠고, 리퀴팩션된 에코의 리즌이 안쪽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흔히 보겠고, 내부가 균일한 액체로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이멘스먼트를 보이면서 그것이 그 액체로 이루어진 병변이라는 알 수 있는 힌트를 줄 수도 있겠고요. 아주 심하게 됐을 때 내부에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에 의한 아티팩트로 인해서 리버 업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중심부의 기사 부위는 저에코 또는 아네코의 리즌, 그 바깥쪽은 유가 조직 때문에 고에코, 또 안쪽에 여러 가지 격벽으로 인한 고에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은 또 침이나 섬유조직 때문에 저에코로 보이는 더블 타겟 사인 또는 멀티레이어드 리즌으로 보이는 게 아주 저희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리버 업세스의 모양이겠습니다. 마지막에 리버 업세스 다 끝나와서 요 문제를 낼 건데요. 어떤 게 리버 업세스겠습니까? 하는 문면입니다. 조금 집중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요 중에서 리버 업세스를 한번 찾아보는 제가 가져주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발병 초기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단순히 고에코의 병변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는 주변 실질과 구분되지 않는 아이소에코에 가면서 포칼 패 디포지션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발병 초기에 국소적으로 이렇게 고에코 보이도 리버 업세스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 메스 내부에 아주 믹스드 에코 리즌, 고에코와 저에코가 여러 가지 섞여 있고, 그 중앙이나 그 가쪽에 이렇게 아네코이가 리즌, 리퀴팩션이 된 부분이 보이겠다면 이건 농양을 형성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그 바깥쪽 격벽의 석회화까지 있게 되는 이 프로세스의 모양이 또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진, 이런 사진을 볼 수 있겠는데요. 더블 타겟 사인 또는 멀티레이어드 패턴인데, 안쪽에 리퀴팩션 된 부분의 아네코의 리즌과 그 바깥쪽에 유가 조직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는 부분, 물론 이렇게 둘러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septum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에코의 리즌도 있고, 바깥쪽은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섬조직에서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겠고,
이거보다 이런 모습을 좀 더 자주 많이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멀티랩 리지진이라고 저에코와 고에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안쪽에 리퀴팩션된 부분이 있겠고 바깥쪽에 그런 육아 조직 때문에 고에코 또는 이제 septum을 보일 경우 바깥쪽에는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에코로 보이는 멀티랩 리지진이 보인다면 그리고 거기다 이 액체 때문에 뒤쪽 포스트 오코스트 이렌스먼트가 보인다면 누가 봐도 리버 액세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 액세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경계가 불명확하고 저에코 변면으로 멀티플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의 바이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들어보지 못하면 이거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해버릴 건데 안쪽에 리버 압세스에서 안에 가스가 생성되게 되면 가스로 인한 고에코의 아티팩트가 보일 수 있겠고 이런 모습으로 뒤쪽 벽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만큼 가스가 많이 차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을 때도 바이오젠의 리버 압세스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경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경계가 매우 명확하고 이게 안에가 시스트 리즌이 맞느냐 아네코이라는 거 맞냐 싶을 정도의 아네코이라는 부분과 아이소에코이라는 부분 오히려 저에코의 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지만은 이것도 포스트 이코스트 이그네스먼트가 있어서 안에는 액체로 구성된 물질이 있겠고 안에 에코제닉한 머티리얼이 포함되어 있는 리버 압세스의 한 모습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천대학교 성근외과에서 보여준 사실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아주 믹스드 에코인 모습 보입니다. 안쪽에 아네코에 리케이픽션된 부분도 있겠고 에코제닉한 머티리얼들이 이거 데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세툼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래서 육아 조직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 저에코의 조직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 열이 나거나 또 sepsis의 모습을 보인다면 리버 압세스를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간 실질에 비해서 안쪽이 약간 저에코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에코로 보면서 안에 약간 에코제닉한 머티리얼 내지는 세툼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이 나면 이것을 리버 압세스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영진강 수원을 보면 완전히 저에코입니다. 저에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시스트 리전이 되겠습니다.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가 되겠고요.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니까 안쪽에 내부에 그 머티리얼이 에코제닉한 머티리얼이 보이면서 시스트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병변이 되고요. 이 병변은 병변 안쪽으로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끝에 경계가 좀 현명하지 않고 안에 에코제닉한 라인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리버 압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버 압세스 조금 전형적인 답을 알고 보면 약간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영진강에서도 약간 조영진강이 되는 세툼이 보입니다. 이것은 주변과 약간 경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경계는 잘 보이고 주변보다 저에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 어떤 병변이다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요. 조영진강 수업해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해만주마가 되겠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정상 실질 조직에서 경계가 약간 스피큘레이션된 마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불명확하게 보이면서 저에코도 있고 안쪽에 고에코도 좀 보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열을 나면 리버 압세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안테리어 페이지에서 인핸스도 있고 포탈 페이지 로스하고 되는 메타스타시스 병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버 압세스가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초음파만 딱 보고 리버 압세스를 좀 볼 수는 없는데요. 공부를 하고 좀 보다 보면 의심할 만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열이 나가지고 소변 보니까 파유리가 있어서 안티지고 보냈다가 그다음에 자꾸 배가 아프려고 다시 소변을 했는데 헤파타이티스 된 양상의 병변과 리퀴팩션된 부분 병변과 아주 경막이 있거나 전형적인 리버 압세스 모습 보이지 않지만 지금 봤던 여러 가지 시간에 따른 그런 변화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APN으로 전원하지 않고 리버 압세스로 전원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CT를 찍거나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분이 리버 압세스가 컨펌이 안 나니까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사진을 많이 보고 환자를 봤을 때는 아주 전형적 리버 압세스가 아니어도 의심해 보시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한 개씩 리버 압세스랑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변보다 조금 아네코이 하다기보다 약간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영진강을 했을 때 보면 컨트라스트가 이 안쪽 여기만 살짝 먹고 안쪽에 거의 컨트라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코의 리즌이 아니라
일단 아네코이란 시스트 리즌이 다른 걸 알 수 있었고요. 아세스 같은 경우에는 믹스드 에코 리즌을 보이고 주변의 경계를 좀 불명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약간 경막이 생기면서 경계가 명확해지고 멀티레이드 리즌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ES가 됐고 이것은 헤만지오마는 주변에 패티한 주변이 조금 더 패티하기 때문에 헤만지오마가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였던 부분인데 조용 증가가 나니까 확실히 경명하게 헤만지오마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메타스타시스 이거는 초음파로도 뭐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피큘레이션 마진을 보이고 이분이 멀티플한 것도 아니고 클러스터처럼 여러 가지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초음파 사진 한 개만으로 메타스타시스를 전혀 생각할 수 없겠지만 결론은 메타스타시스고 결론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 말로 한번 정리를 하면 매우 다양한 모양과 에코를 보인다는 게 이 리버 업세스의 특징이고 처음에는 그냥 포카페 스페어링 같은 스피큘레이션 마진과 주변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이소이컬 리즘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잘 경계지지 않는 고에코의 변변을 보였다가 나중에 안쪽에 이렇게 패션된 부분과 바깥쪽에 경막이 둘러싸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리버 업세스 모양으로 변한다. 근데 그 변화는 그 중간중간을 우리가 볼 때 아주 거칠고 복잡한 내부 에코 같은 믹스드 에코 리즘과 격복이 보인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고 더군다나 후방음료 증가가 보인다면 액체로 된 그런 리즌인데 안쪽에 에코제네가 머티리얼 보이니까 리버 업세스다라고 또 예상할 수 있겠고 아주 심하게 진행돼서 공기가 있다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부의 괴사 조직이 저에코로 보이고 그 바깥쪽 내지는 그 경막처럼 유가 조직층으로 인한 고에코의 경막이나 그 리즌이 보이고 그 바깥쪽은 저에코로 보이는 더블 하게 쌓인 멀티레이 리즌은 리버 업세스에서 꼭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상구성 간동량이 있고요. 호상구성 간동량은 소노를 대고 소노만으로 호상구성 간동량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티피컬한 바인딩은 없지만 소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호상구와 관련된 조직 손상으로 그 병변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것도 있고 잘 흔히 보지 못하지만 과호상구 증후군이나 레리파는 또 좀 나름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1에서 3cm 정도로 타원형의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게 에오지노필 리버 업세스의 특징적인 표현이고요. 타원형의 저에코 증가를 보이기 때문에 메타스타시스가 좀 감별을 저에코 병도 나타나기 때문에 간접면 감별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리로 보면은 에오지노필이 조직에 침륜해서 이렇게 압세스를 형성하고 에오지노필이 그런 것만 형성하면서 이것들이 초음파에서 아주 조직이 친밀하다 보니까 초음파에서 저에코의 병변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cm 이하고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경계가 불명확한 저에코가 다발성으로 보인다면 에오지노필 리버 압세스도 감별 진단했고 한번 넣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손준영 원장님 케이스가 되고요. 4일 전에 R6급 병인으로 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에오지노필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변이 찾으셨습니까? 저는 한 몇 번 돌려봤습니다. 예, 여기 보자. 눈썹이 좋으신 분이 벌써 다 찾았죠. 저는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에오지노필 리버 압세스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몇 번씩 돌려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저기가 이상하다 이렇게만 보면 저기 검사하시는 분도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 땡겨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 찍으실 텐데 여기서도 제 눈에 그렇게 경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이 친밀하다 보니까 저에코로 보이지만 에오지노필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것이어서 그런 건지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캡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멀티플한 저에코 리즌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면 에오지노필 리버 압세스가 감별 진단으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T 찍어서 다음으로 FNH 소개하겠습니다. FNH는 웨스턴 컨트리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고 하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손으로 진단을 한 번도 못해서 나중에 MRI CT로 봤어도 손으로 한 번도 못했고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도 있고 증상 없고 페소제네시스는 그냥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면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분명하지만 바스쿨 말씀해주셔도 된 것 같다는데
아테리얼 하이퍼 퍼퓨전으로 인해서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바스큘라 엔도셀룰 그로스펙터가 되면서 많이 생기면서 어브노멀 베슬이 프로프레션합니다. 그리고 빌리어리 드레인 시스템이 엉망이 되면서 아테리얼로 블러드 플로우를 받아서 헤파틱 베인으로 드레인됩니다. 그래서 FNH 안에는 포탈 베인하고 바이덕트가 없습니다. 이런 페소제네시스를 이해하고 사진도 보겠고 솔루트한 리준으로 많이 나오고 캡슐은 없습니다. 센트럴 스카 내부에 많은 혈관들이 존재하고 아테리얼 그리고 파이브를 세트에서 방사선으로 나온다는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그로스한 모습을 보고 이걸 약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요. 솔루트 리준이면서 그래도 캡슐은 없지만 아주 경계는 명확하게 잘 지어집니다. 그리고 방사선으로 퍼지는 파이브럴 세톤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50% 이내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임상 초음파 강의나 여러 강의 들어오면 반수에서는 보인다고 도플러에서 혈관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크 휠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도플러를 띄웠을 때 이렇게 스포크 휠처럼 이렇게 방사선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FNH를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경계가 명확하고 명확한 아이소이컬 리즌이라면 FNH를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좀 있고요. 이렇게 봐서는 그냥 FNH 모르고 답을 다 알고 보니까 이제 보지만은 이게 경계가 명확하긴 합니다. 경계가 명확하긴 하고 안쪽은 완전 저에코 리즌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기는 좀 있지만은 바깥쪽에 할로는 잘 보이지 않고 혈관을 약간 미는 매스 이펙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는 일단 생각 안 할 것 같고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 보면은 어떤 분은 고에코 림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만조마를 좀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안쪽에 내부에 이 하얀 것들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 변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헤만조마를 한번 생각하고 보니까 약간 로블레이션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림도 보였고 그런 주변이 약간 패티해 보이고 이거 헤만조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도플러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플러를 넣어놨으면 주변의 베슬이 주변으로 이렇게 마치 이 혈관, 이 매스를 먹여 살린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내부에도 뭔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스포크 하기에는 조금 아직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진을 보면 이게 아마 박선호가 되는 케이스. 네, 그런데 조명한 이런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예, 여기서 이제 스포크 패턴이 보인다면 이거는 헤만지오마나 다른 합성 병명보다는 FNH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토픽한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시스트 리즌들 몇 가지 감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심플 시스트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아주 명확하고 안쪽에 내부 에코가 있으면서 septum이나 노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 시스트를 감별할 수 있겠고, 하지만 빌리어리 시스트 아디오노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시스트 리즌이니까 끝 그런 게 아니라 시스트 리즌 내분에 약간 노듈 내지는 매스 리즌들이 이렇게 보인다면 이것을 빌리어리 시스트 아디오노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기 악성 변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3세즈까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이그레이드 MCN에서는 뉴럴 노들들이 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로블레이션 돼 있으면서 septum이 아주 다양한 두께로 두껍과 얇은 다양한 두께의 septum이 있으면서 뉴럴 노들까지 있다면 시스트 리즌 커플ment이 아니라 빌리어리 시스트 아디오노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치 리버 압세스처럼 생긴 변변입니다. 안쪽에 아네코이가 리즌이 있고 포스토코스 인핸스먼트가 있으면서 에코제닉한 머티리얼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트 내부에 유가종성, 유가조직도로 인한 고에코 그리고 septum이 형성되고 있구나 해서 리버 압세스 할 것이 아니라 헤모리지, 컴플릿 시스트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스트 내부에 헤모리지가 출혈되는 내부 데브리들이 고에코로 보여서 이렇게 마치 리버 압세스처럼 보이는 병력이 또 리즌이 있겠습니다. 시스트 감별에 대해 심플 시스트, 시스트 아디오노마 그리고 커플리케이트 시스트도 생각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안쪽에
초음파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시스테라 리즘들 때문에 그걸로 인한 아티팩트는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같이 보이고 안쪽에 자세히 보면은 아네코에 가거나 하이포에 가거나 오히려 하이페르에 간 부분들 이 여러 가지가 보여서 마치 리버 압세스를 리버 시로시스를 먼저 생각할 만큼 내부가 아주 믹스된 에코들이 보이고 보일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코메테일이 보인다면 빌리아리 하마토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멘트 조금 할게요. 정말 너무 훌륭한 강의를 해줘가 지식이 서머라이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서드 프로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스베링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버에 이제 블라스프라이가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빈 두 개가 듀얼로 갔죠. 그래서 이제 포탈빈이 4분의 3, 헤파틱 아트리가 4분의 1 담당합니다. 헤파틱 아트리는 아주 가늘고 포탈빈 굵죠. 이게 주가가 이제 리버의 그 포탈 에리에서 두 블라드가 믹스가 돼 가지고 거기 사이노소이드를 통과해 가지고 헤파틱 베인을 가가 헤파틱 베인에서 이제 IVC로 드레인 됩니다. 근데 이제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스베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일본 책은 조금 조금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책에 제가 번역에는 복부 초음파 정석에 보면 조금 잘 쓰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면 첫째 이제 우리가 리버의 패트 인필트레이션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포탈 문맥에서 블라플로에 그 펫이 많은 블라플로가 들어가면 리버의 세포에 그 트리그레시라이드하고 이게 이제 많이 집착이 되죠. 이렇게 되는 펫은 어떠냐면 마크로 베시큘러 펫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헤파토사이트 안에 막 큰 페트 드로플릿이 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크로 베시큘러 펫 인필트레이션이고 이거는 대부분 뭐 괜찮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간들은 대부분 마크로 베시큘러 펫이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펫이 인필트레이션 되는 것은 세포가 이스케믹 체인지나 톡식 체인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세포가 순환에 의해서 그 펫을 갖다가 바깥으로 이베큐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톡식이나 드락이나 톡식이나 이스케믹 체인지를 그렇게 되면 세포의 펫이 어큐뮬레이션 되는데 요거는 마이크로 베시큘러 펫입니다. 그 마크로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펫이 마크로 베시큘러는 좀 괜찮은 거고 마이크로 베시큘러 펫은 안 좋은 겁니다. 그 독성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미지를 받은 세포들이 그런 마이크로 베시큘러 펫을 인필트레이션 됩니다. 자, 그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리버에서 이제 포칼 펫 인필트레이션이 생기는 데는 어떤 데 있느냐? 제일 많은 게 이제 리버의 S4 쪽이 많죠. S4가 포칼 펫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스뱅 다 잘 생깁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우리가 S4가 블라스프라이가 좀 나쁜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부학적으로 리버의 포탈에서 레프트 라이트로 가는데 레프트 쪽은 이렇게 블라플러가 호라이전탈을 가가지고 2번, 3번은 스트레이트인데 4번은 역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좀 여러 가지 포탈 하이퍼텐션이 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게 되면 그쪽 부분의 블라스프라이가 좀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데미지나 이스케믹이나 이런 체인지를 받아가 포칼 펫 인필트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페이빈이라고 있습니다. 사페이빈. 그 사페이빈은 어디? S4에 또 포칼 펫 인필트레이션 되는 메커니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 주위에서 혈관이 들어가죠. 그 혈관이 랩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랩트 게스트릭 베인을 통해 가지고 랩트 게스트릭 베인의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S4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원인은 모르지만 호르몬이나 뭐 특히 인슐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호르몬 그 엔자임 이런 것이 리버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모양이래. 그래서 그 부분에 S4 부분에 그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 이게 S4에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 되는 거는 두 가지 메커니즘. 하나는 이제 이스케믹 체이지, 하나는 이제 판크레아스 주위에서 오는 엔자임 호르몬에 의해선 그 호르몬의 이펙트에 의해서 이 S4에 그게 렙트 게스트릭 비인의 브랜치를 통해 간답니다.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가 복백에서 사페이 베인이라는 베인이 있습니다. 이 베인은 이제 그 포탈 베인은 관계없고 시스테믹 베인인데 이 사페이 베인이 80함 리가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리버에 되는데 이 베인은 뭐랄까 영양분이 굉장히 많지 않은 베인입니다. 왜 이 베인이 서프라이 하느냐? 원인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리버에 발생학적으로 그쪽 부분에 포탈 베인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우리가 그걸 컴펜세이터리 하기 위해서 아마 사페이 베인이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페이 베인은 굉장히 블라드가 영양소도 모자리고 옥시전도 모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사페이 베인을 서플라이 받는 그 리버의 S4 복백이 있는데 그쪽에는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물지만도 리버의 페리페리, 그렇게 캡슐, 서브 캡슐에 의해 리버의 페리페리에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생깁니다. 이건 아마 포탈 베인의 블라스프라이가 나쁘거나 헤파틱 아테리의 블라스프라이 나쁘면 그쪽에 이스케믹이나 이런 체인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칼 팻 스피어링입니다. 포칼 팻 스피어링에는 서드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포탈 베인에서 남선 프라클이 포탈 베인이죠. 그러니까 장간에서 안 오는 포탈 베인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포칼 팻 스피어링이 생긴 것이 그거죠. S4 부분에 또 생기죠. S4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탈 베인의 블라드 플로우 적게 받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포칼 팻 스피어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그 리버에서 S2 부분, 레프트 로브의 로우 슈페리얼이죠. 라테랄의 슈페리얼인데 요거는 이제 그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이 있습니다.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은 저 브라스프라의 그게 좀 적습니다. 팻이 좀 적어가 이게 이제 페네트레이 라이트 게스트릭의 일부가 그 S2로 드레인 들어갑니다. 들어가가 그 부분에 이제 포칼 팻 스피어링을 만듭니다. 또 이제 포칼 팻 스피어링이 이렇게는 GB 주위에 있는 이제 시스틱 베인이 있죠. 시스틱 베인이 일부가 이제 그 GB 주위에 리버에 들어가가 포칼 팻 스피어링입니다. 시스틱 베인은 올브레이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팻이나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포칼 팻 스피어링이 생깁니다. 또 이제 초음파에서 보면 헤파틱 베인 주위에 그 포칼 팻 스피어링이 생깁니다. 다른 이제 그 리버에는 팻인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그 주위에 보면 포칼 팻 스피어링인데 이거는 왜 생기느냐? 이제 책에는 에피션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 믹스되는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가 포탈 에리에서 이제 사이너스 들어가기 직전에 믹스가 되는데 어떻게 이제 션트를 이렇게가 헤파틱 아트리가 포탈 베인으로 연결이 돼 보면 헤파틱 아트리 블라드 플로우가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면 팻이 굉장히 그 포탈 베인의 그 베인의 팻 양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파틱 베인하고
주위에는 포칼 스페어링이 생긴다고 그렇게 일본 책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설이 없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많이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FNH인데 FNH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결국은 FNH는 컨제니탈하게 우리가 이제 리버가 발생학적으로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 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다가 헤파틱 포탈 베인을 부실하게 만들어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헤파틱 아트리가 이제 포탈 베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생학적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결국은 리버의 구조가 아나토미컬하게 정상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메인 헤파틱 아트리에서 쭉쭉 방사성으로 이제 베슬이 발달되고 리버의 구조가 리버샤는 전부 다 헤파틱 아트리를 따라서 이제 그 세포가 배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조가 정상 구조하고는 전혀 틀리죠. 정상은 하일룸 리브의 포탈 에리에서 사이노소이드로 해가지고 헤파틱 베인으로 가는데 볼로 리브가 있는데 FNH는 그게 아니고 헤파틱 아트리가 센터에 있고 거기에서 방사성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발달되고 거기에 세포가 배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정상 구조하고는 전혀 틀리는 구조가 되고 센트럴 스파가 생기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발달된 헤파틱 아트리가 펄세이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위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생겨가지고 센트럴 스카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책에는 그래 되는데 뭐 영미권이나 우리나라 책에는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꾸 뭐 억지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포칼 패스베어링, 포칼 펜 인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책을 받는 걸 여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